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소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화. 소화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그냥 단어로 글자 두 개, 소화. 이렇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소화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소화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소화가 안 돼서 또는 뭐 속이 쓰려서 약국 가고 병원 가고 해서 시원하게 잘 고쳐지면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긴 시간 동안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또는 심지어 50년씩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뭐,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이렇게 아무리 다녀도 안 고쳐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근본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까라는 건데, 우선 소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자라는 건데요. 소화는 네 가지가, 네 가지의 기능이 일어나야 소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소화 안에는 어떤 것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위장에서 녹는다. 자, 녹는다라고 하는 건 또 무슨 말이냐? 뭐가 녹는 거야? 이렇게 또 물어보면, 여러분들 우유 있잖아요. 우유는 녹아 있는 겁니까? 녹아 있는 게 아닙니까? 음. 녹아 있는 거 아닙니다. 우유는 녹지 않은 거다. 자, 물에다가 설탕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저으니까 사라져 버리죠. 녹은 겁니다. 물에다가 소금을 넣었는데 처음엔 소금이 보이다가 저었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녹아가지고. 이게 녹은 겁니다. 자,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은요, 우리 위장 속에 그런 상태로 가까이 될 때까지 녹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되면 확실하게 분해가 되고 소화가 일어나는, 분해가 훨씬 더 잘 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둥둥 떠 있거나 덩어리가 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 분해시키기가 어렵다. 자, 소화가 되려면 첫 번째 녹아야 된다. 두 번째는 분해가 되어야 된다.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위장의 위산에 의해서 녹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단계가 있는 거죠. 자, 소화 효소는요. 단백질을 소화를 시키는 소화 효소가 위장에서 분비되어져 나옵니다. 네, 펩시노겐이라고 하는 그런 소화 효소가 분비되어져 나오는데 이 놈도 위산이 있어야 분해를 일을 하는 소화 효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위산이 있어야 바뀐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내가 먹은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데는 펩신이 있어야 된다. 이 쪼개지는 것도 소화의 일부다라는 거죠. 분해되어진다. 그 다음에 분해되어진 것이 흡수되어져야 된다. 장에서 쭉쭉쭉 흡수가 잘 되어져야 소화가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흡수되고 남은 것은 배설되어져 가야 된다. 배설되지 않으면 그럼 뭐냐? 변비가 돼 가지고 있다. 이거 소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너무 배설이 돼요. 설사. 이것도 소화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소화에는 녹아야 된다. 분해가 돼야 된다. 흡수가 되어져야 된다. 배설이 되어져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잘 되면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속이 쓰려도 이 네 가지가 잘 되면 좋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가스가 차도 헛배가 불러도 이 네 가지가 잘 되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물감이 좀 있다. 그러면 소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위장에서의 기능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가 고장이 나서 속이 좀 썰려가지고 약국이나 병원 가서 속 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위산을 없애는
또는 위산을 분비되지 않도록 하는 약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서 계속 위산 분비를 못하게 하고 음식은 자꾸 들어와야 되고 녹지 않고 소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위산이 없어서 녹지 않고 소화 안 되고. 이런 생활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위산이 부족해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소금이 부족해서 일어나고 있더라. 여러분들 중에서 소화가 안 되고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소금을 좀 더 챙겨 드셔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소화가 잘 된다. 훨씬 더. 돼도 너무너무 잘 된다. 자, 거기에다가 비타민C를 같이 먹으면 위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훨씬 더 잘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2주 동안만 먹어도요, 소화 굉장히 잘 되는 상황으로 된다. 이 두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한 식사 때마다 한 2g 정도 드시고요. 소금은 반찬이나 국물에 소금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 그러니까 너무 짜면 안 되고요. 최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짠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적당히 맛있다 정도의 소금을 넣어서 드시면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위산이 되고 위산이 되면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녹여가지고 소화를 시킨다.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대부분 보면 위산 부족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게 답인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하고 소금 요것만 잘 챙겨 먹어도 소화가 굉장히 잘 된다. 2주 동안을 먹었더니 소화가 잘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뭐 20년 30년 이런 분이나 그 다음에 위장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지고 문제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보통 2~3달 정도 걸리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소화가 좀 안 돼. 뭐 한 달 중에서 절반 정도 소화가 좀 안 돼.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그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분들은요, 거의 뭐 2주 안에 다 좋아지더라. 자, 이렇게 쉬운 거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해볼 만한 게 뭐냐면 소화효소제가 또 덜 분비되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화효소제를 또 추가해서 먹으면 되고요. 소금과 비타민C를 먹으면 또 위벽에 또는 뭐 장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막아주기 위해서 키토산을 같이 먹어주면 이제 소화를 잘 되도록 하는 영양제는 끝이다. 예. 자, 그래서요. 소금, 비타민C, 키토산, 소화효소제 요 4가지만 잘 챙겨 먹어도 소화는 잘 된다. 자,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먹었더니 소화가 잘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끊었어. 끊었을 때 소화가 잘 그냥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또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위산 분비가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산 분비가 거의 위장벽에서 위산을 분비를 시키는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대부분이고요. 또 연세가 들어가면 또 이 위산의 분비량이 점점 감소합니다. 줄어든다. 이것 때문에 그냥 계속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하루 3끼 밥 먹을 때마다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언제 소화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좀 과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먹는다. 그리고 위산 분비량이나 소화효소 분비량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있다. 연세가 들어가면 당연히 다 젊었을 때보다 50% 이하로 다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계속 챙겨 먹으면 건강을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좋다. 자, 결론적으로 비타민C와 소금, 키토산, 소화효소제 이 4가지를 잘 섭취를 하면 평생 소화 안 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거. 너무 과하게 과식을 한다든지 너무 육류를 많이 먹는다든지 요것만 안 하면 평생 소화 안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늘도 어떤 시각장애인 분께서 오셨는데요. 평택에 계시는 전국 시각장애인 협회 회장님께서 오셨는데 이분이 비타민C를 드시고
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비타민C 드시고 눈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희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점심 식사를 하시고 차를 타고 오는데 차를 타고 졸면 체해버린대요. 위가. 항상 그렇대요. 그래서 오셨길래 비타민C 3알을 먹이고요. 소금 물을 반잔 정도 마셨죠. 그랬더니 한 3분 정도 지나니까 소화가 되기 시작하더라. 썩 내려가고 트림이 막 올라오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어떤 경험이 또 있느냐 하면 이제 제가 뭐 대학교에 있었는데 그 학생이 점심을 먹고 와서 얹혀버린 겁니다. 보통 이제 젊은 나이에 얹힌다라고 하는 건 몸이 굉장히 피곤하거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뭐 이런 경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너 뭐 했냐? 그랬더니 새벽 4시까지 알바를 했대요. 새벽 4시까지 알바를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학교에 와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가면 보통 점심 때 몸이 피곤하면 그 자극적인 음식이 땡기거든요. 그래서 뭘 먹었냐 물어봤더니 냉면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몸은 필요하고요. 무지 필요하고 거기다가 면 자체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또 차가운 걸 먹어버린 거죠. 바로 뭐 스톱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그거 10분 안에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하느냐? 비타민C를 3알을 먹입니다. 그리고 콜라를 한 잔 정도 먹입니다. 그리고 줄넘기를 한 10번만 해라. 예.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자, 거기에 콜라는 왜 먹이느냐면 콜라가 강한 산성입니다. pH가 1, 2 정도 나오죠. 위산이 1,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콜라 소화 잘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탄산음료가 소화도 안 되고 몸을 안 좋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죠. 자, 그렇게 상반되어진 의견이 나오는데요. 자,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콜라라도 마셔서 고치는 게 더 좋은 거죠. 뭐 설탕이 들어있어서 나쁜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혜로움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소화가 안 될 때는요, 비타민C를 한 3알 정도 드시고, 콜라도 한 잔 드시고, 소금도 티스푼으로 1개 정도 드시면요, 그냥 잘 체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해 보십시오. 저의, 30년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 적어 놓은 것처럼, 이것 2주 먹었더니 소화가 그냥 너무 잘 되더라.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경험으로 해서 유튜브에다가 계속 이렇게 먹어라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5년째 유튜브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화가 너무 잘 됩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게 좋아졌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막 무지무지 달아놨죠. 그래서 오늘 그 댓글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소화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나타나는 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